안녕하세요. 주식초보 홍대리입니다. 오랜만에 2020년 11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업일을 지났고요. 오늘 11월 3일 새벽 시간인데요. 오늘 역사적인 날이죠.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물론 뭐 사전 투표가 지금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투표하는 날이죠. 오늘. 자, 이 미국 대선의 결과가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텐데요. 미리 이제 우리가 플랜을 짜놓고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뷰를 제가 가지고 있는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지수 있고요. 60일짜리 차트를 보고 계신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325 고점 그리고 300 저점을 가진 박스 형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케다 3법, 사케다 5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3000, 3산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좀 제가 가바닥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었고 그 시점이 약 300, 선물 기준으로 300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 대선이 불확실성이 가중이 된다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가중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가 어떤 누군가의 압승이 아니라 되게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누구든 불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플랜 B가 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선물 기준으로 약 292.5까지는 1단계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5개의 줄을 쳐놨는데 보시면 최하단이 292.5 그리고 300, 310, 315, 325 자, 이런 박스 안에서 일단은 움직이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본다면은 325를 돌파해서 330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분 구조 개편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드렸었고요. 자, 일단 내일 이벤트가 있는 내일 이벤트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 이 박스 안에서 출렁이 있고 어디까지 출렁이 있는지는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 그 전파동을 바로 봐볼게요. 10월 13일이 고점이었고 9월 24일이 저점이었네요. 여기에서 요만큼 올랐다가 지금 다시 그 자리를 빠진 건데 이때의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 고점을 만드는 동안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거래소를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였죠. 반대로 선물을 보시면은 순매도. 이렇게 역으로 이제 현물을 잡아놓고 결국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겠죠. 이런 걸 잡아놓고 파생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해치 세력들이 많이 먹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반대로 되겠죠. 10월 13일부터 현재까지 10월 1일까지로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현물을 매도를 하면서 다시 이제 선물을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현물과 선물을 이렇게 사이클링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뒷그림자 매매를 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주주 완화가 된다, 조건이 완화가 된다, 이 이슈로 쭉 빠졌다가 코스닥은 약간 개별적으로 놀고 그리고 이제 개인 주주 성향이 좀 많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그 대주주 요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정치권과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래서 여당에서 아마도
부정적으로 좀 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완화가 안 되고 기존과 같이 유지가 된다. 혹은 3억이 아닌 5억, 7억 뭐 이 정도로만 되더라도 코스닥은 오히려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코덱스요. 대략 가격이 10,000원, 1,500원 그 이하면 분할 매수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 가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의 대선 이벤트를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벤트죠, 사실상. 자, 가장 큰 노름판이 될 수도 있는 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뉴스가,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대선 이후 수일 이내에 만기를 맞는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 옵션 계약을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4천억치 이상 체결했다. 주가 급등을 예상한 베팅이라고 했다. 자, 누군가가 콜옵에 베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3,400억치. 자, 이번 이벤트를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보시면 또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전략을 짰냐면, 자, 여기 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죠. 요 문구를 보면 S&P 옵션 거래는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데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중개인 매매를 좀 많이 해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서 개인이 중개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는 수들이 많은데, 외국에는 아직까지는 중개인 거래가 물론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많이 아직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썼냐. 자,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 투자자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파생 매매에서 불콜 스프레드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 투자자는 권리 행사 가격이 높은 콜 옵션을 매도하고 권리 행사 가격이 낮은 콜 옵션을 매수해서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불콜 스프레드 트레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 여기는 무조건 손실이 나게 됩니다. 손실이 나게 되고,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지수가 또 급등을 해버려도 여기는 큰 수익은 아니고 적당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불콜 스프레드 전략을 취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전략, 콜에 대한 전략이라면은 당연히 콜 스프레드 마진 거래를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한적 상승을 예상하는 불콜 스프레드 거래를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투자하신 사람은 대선이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승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을 할 거다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자, 이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을 하게 되면은 기간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품을 했는지는 옵션 S&P 지수를 가진 옵션이라고밖에 얘기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위클리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 옵션을 하느냐인데요. 위클리를 하게 되면은 이번 주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 포지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옵션이 단기 상품이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옵션을 하면 12월물입니다. 12월물이어서 약 40여일 정도 영업 일수가 남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게 되겠죠. 물론 그 안에 급등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먹고 빠지는 게 옵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옵션 행사 가격을 대충 보면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행사 가격은 S&P 지수의 30일 종가 대비 낮은 계약도 있지만 대다수가 7%가 높은 3,500선 위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13% 위인 3,700에 도달해야 이제 수익이 많이 나겠죠. 이렇게 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3,700에 도달해야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도 있다고 한다. 뭐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베팅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했던 플로리다나 이제 펜실베니아 이런 쪽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누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누가 되든 주가는 뛸 거다라는 입장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문구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원을 이제 민주당이 갖게 되면 부양책 있죠. 현재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부양책이 급물살을 탈 거여서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런 상승의 원인,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분석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가장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분명한 승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 주가가 20%가량 추락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이 시나리오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 3,400억을 투자한 투자자는 굉장한 손실을 맞게 되겠죠. 아마도 이 투자자는 제가 이제 채팅방에서 자주 이야기를 드린 그 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